올 연말 근처 되면은 뭐 더 높은 자리로 지수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번에 주가 빠진 건 100% 기관 때문이에요. 뭘 바래요? 지금 막 주가가 치고 올라가길 바라는 건 전 말이 안 된다 봐요. 갈 길 멀었죠. 사실은 뭐 많이 올랐어요? 별로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엔비디아 뭐 수백 프로 올라간 거에 비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조금 올라간 거 가지고 또 고점 논란을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 단계라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었죠. 미국이 그런 기업들이 갈 때 따라가지 못했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외국인 수급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시장 내적인 어떤 이슈들 때문에 좀 많이 좀 처져 있었던 부분은 맞긴 맞는데, 저는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후발주자긴 하지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은 가지고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렇게 잘 나가는 엔비디아가, 그리고 그렇게 잘 나가는 ASML이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같이 얼라이언스를 하고 있고 형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참 늦게 시작은 했지만 이게 분명히 주가로 이제 기인할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은 반도체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그 사실 이게 전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보는데, 반도체 우리나라가 왜 수출이 되게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 수출이 왜 안 좋았냐면 결국 중국에다 반도체 못 팔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반도체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수출입이 바뀐 나라기 때문에 너무 반도체에 집중이 돼 있죠. 너무 삼성에 집중되는 거 맞긴 맞아요. 그럼 안 돼요. 사실은 밸런스에 맞춰서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차차 그건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MSCI 인덱스에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거의 30 몇 %예요. 그리고 3위에 세 번째 순위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10위권 내에 삼성 SDI,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어요. 근데 그 100개에 삼성이 없겠냐고, 또 엄청 많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냥 삼성이에요. 밑에 것까지 다 합하면 아마 삼성이 거의 비중이 적어도 40에서 50%는 될 거예요. 50%는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최근에 제일 기대하는 수급이 결국은 외인, 기관, 개인 있잖아요. 근데 개인은 아니고 기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관은 최근에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삼성이 3월 20,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3월 20일 날이었어요. 주총하는 날. 그 주총하는 날에 주가가 한번 팍 튀었거든요. 그날부터 팍 튀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삼성을 저는 웅달책방에서도 몇 년 동안 계속 투자하십시오. 2차전지 갈 때도 삼성전자 좀 사세요. 뭐 그렇게 제가 그렇게 혼이 나면서까지 삼성전자 무조건 담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제가, 그날 제가 아침에 한경 방송 나가가지고 이거 오버슈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우리나라 1등 기업이 이렇게 잡주처럼 움직이는 건 정상이 아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분명히 지금 자리 이하로 내려올 거다. 근데 그 내려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올라가면은 올리는 건 외국인이었고 내리는 건 누구였냐면 기관이었어요. 기관이 11거래인가 12거래를 연속으로 때려버리더라고요, 금융투자가. 그러니까 그래요. 요즘에 기관 애들은 조금만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그냥 해버리는 게 걔들이거든요. 철저히 단기적인 투자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 기관들은. 그래서 한계가 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었고, 근데 그 사이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계속 매수했습니다. 우리 환율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했어요. 밸류업 그리고 저평가 기업들 위주로 계속 매수를 했거든요. 결국 저는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상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보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안 갈 수 없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 근처 되면은 뭐 더 높은 자리로 지수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일단 디램은 원래 잘하던 거니까. 최근에 보면 삼성이 디램이랑 낸드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도 참 이게 운이 좋은 거. 저는 이것도 운이라고 보는 게, 사업에 운이 진짜 중요한 게, 운때가 맞아야 되는 게, 원래 EUV 노광 장비를 ASML부터 사오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ASML도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전체 실적의 한 40%가 중국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 못 팔죠? 못 파니까 딱 못 파던 시기에 수출 제한을 딱 미국이 걸어버렸을 때 이재용 회장이 싹 넘어가더라고요, 네덜란드로. 네덜란드 되게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ASML CEO를 만나가지고, 못 팔면 우리 뭐 그러다 보니까 촉촉촉 하더니 최근에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HBM이나 이런 고사양 파운드리 쪽 말고도 디램에도 이제 우리는 EUV 노광을 쓰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똑같은 판에 더 세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자나 SK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마이크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보다 더 퀄리티 높은 디램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면은 원래 삼성은 잘하던 걸 더 잘하게 됐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디램은 이거는 더 높은 사양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기인하겠네. 어차피 가격은 돌렸으니까. 그리고 낸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낸드나 이쪽은 또 좋고. 그리고 HBM도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에 유일하게 넣고 있는 게 사실 SK 하이닉스인데 삼성이 치고 들어왔잖아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제 정말 이 어프로브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젠슨 황이 직접 삼성의 HBM에다가 이제 승인이라는 그 어프로벌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날 그것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급등한 거고.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도 대놓고 이제 HBM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기대감이 나오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어쨌든지 SK 하이닉스밖에 HBM을 못 넣었는데 삼성 거 이미 테스트하고 있고 막바지 단계고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삼성이 이제 HBM에 딱 들어간 그 순간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는 또 SK 하이닉스는 또 누구랑 얼라이언스를 했냐? TSMC. 죽어라고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생산을 해가 이제 치킨 게임 지들 나름 이제 HBM 치킨 게임 하겠다는 거죠. 찍어 해서 이제 둘이 얼라이언스 하고 삼성도 이렇게 다 가는 거고 굉장히 상황이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웅달책방 몇 년 전에 나왔을 때도 테슬라 주가가 정말 잘 갈 때도 저는 더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성장 못해요. 제일 좋은 건 짜증이 나긴 하지만 라이벌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좋은 퀄리티의 반도체를 더 싼 값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그 사업이 더 성장을 하는 건데 전기차 사실 지금까지 그게 없었잖아요. 근데 중국이 딱 나왔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첫 번째 그 경쟁을 하게 된 거고 좋아요. 전 결국 이게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봤을 때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고 높은 퀄리티의 전기차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반도체도. SK하이닉스가 HBM 치고 올라간다? 저는 누군가가 좀 따라가 주기를 바랬어요. 삼성도 D램도 마찬가지예요. 낸드도 마찬가지고 삼성이 옛날에 뭐 LCD든지 지금 LED든지 OLED든지 중국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 발전하는 거고 예전에 피디님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LED 처음에 TV 나왔을 때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요즘 코스트코 가면요 LED 엄청 큰 것도 100만 원 초반대면 삽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결국 소비자들한테 좋은 일이라 보고 있고 소비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소비를 해줘야지 결국은 매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팔아야지 아무리 좋은 제품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이제 이 산업 자체에 결국은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나이스하다 봅니다. 경쟁 실컷 해라. 이번에 주가 빠진 건 100% 기관 때문이에요. 기관 때문이에요. 기관이 밀어버렸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 다 때려버렸잖아요. 금융 투자가. 그러니까 수급이 되게 중요했었던 시점이었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빠르게 그날 잡주처럼 팍 튀고 나서 그 이후에 툭툭 계속 올라왔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사실은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 때리긴 때리겠다.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분명히 차익 실험 나온다. 기관 쪽에서 안 나올 수가 없고 저라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기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수급 때문에 지금 하는데 이게 보면 너무 이런 방송이나 언론에서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이걸 너무 의미부를 해요. 마치 그 라인이 정말 중요한 라인인 것처럼 너무 많이 떠드니까 8만 전자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뭐가 터져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기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회사가 얼마나 잘하는지 매출이 쌓이고 가는 거지.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돌아서 가지고 이제 D램 좀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파운드리 이제 겨우 TSMC랑 수율 맞춰서 따라가는 상황이고 디스플레이도 이제 좀 좋은 거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좀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뭔가 확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휴대폰도 지금까지 안 좋다가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뭘 바래요. 지금 막 주가가 치고 올라가기를 바라는 건 전 말이 안 된다 봐요. 근데 올라가죠.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건 맞아요. 스타트 지점에 온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뭔가 보이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가긴 갈 거지만 더 높은 자리에 갈 거고 지금이 저는 오히려 계속 매수를 해야 됩니까? 오케이 무조건 삼성전자 담아야지 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이제 수급 싸움이기 때문에 괜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필요 없다라 봐요. 매수는 해야 하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특히 대형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 HBSP,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셋 중에 만일 이거 투자 좀 해봐도 될까요? 물어보시면 저는 그냥 SK하이닉스만 얘기할게요. 네. 한미반도체 HBSP 같은 경우는 좀
붐업이 되면서 좀 같이 올라간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기업들은 또 실적만 계속 잘 맞춰주고 흐름만 잘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라 봐요. 근데 올해는 만약 HBM 관련주를 셋 중에 뽑아달라, 매수할 만한 거 지금 하면 전 SK하이닉스 정도로 좀 뽑고 싶어요. 나머지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부담 없이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SK하이닉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같은 거함은요, 이게 좋은 소식이 계속 쌓이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좋은 소식 나오면 주가 바로 튀기로 하잖아요. 삼성 같은 거함들은 그렇게 안 가요. 계속 이렇게 축적되고 쌓이다가 이게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는 시점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원래 그런 거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게 되게 좋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번에 저는 삼성전자 받은 보조금 이 비율상으로 봤을 때 최고거든요. 다른 기업들을 비교했을 때는 좋다고 봐요. 근데 오히려 삼성이 이번에 그 보조금 받고 다시 갔죠. 이것도 전 되게 잘한 거라 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제 이런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누가 되든지 간에 삼성은 조금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랑 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말 된다고 했을 때 트럼프도 주인공명이 되게 심한 분이어가지고 본인이 잘했다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붓고 싶어도 그쵸. 이게 좀 그래도 미국 신기 건드리지 않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좀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보조금 받고 바로 얘기한 건 잘한 것 같아요. 보조금 받고 한동안 말 없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거의 뭐 준비해놓은 것처럼 그냥 받자마자 바로 또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주가 영향은 이게 다 쌓이겠죠. 다 쌓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삼성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든지 뭐든지 간에 이제 다 돌리는 상황이에요. 다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다행인 거는 전 업종이, 삼성이 관련돼 있는 전 업종이 지금 다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하려면 지금 최근에 이제 쓸데없는 금융투자 물량도 나갔고 거의 정리된 것 같고, 일단 SK하이닉스 먼저 좀 치고 갔죠. 좋은 거 맞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좋으니까 썼겠죠. 근데 이제 삼성 것도 이제 엔비디아가 정말 많이 쓰고, 지금은 뭐 아직까지 얘기가 나온 건 없는데 뭐 마지막 테스트라고 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삼성도 계속 지금 퀄리티를 올리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엔비디아에 만일 둘이가 같이 이제 유일하게,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두 기업이 엔비디아 쪽에 넣고 있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엔비디아 향 매출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면은 그 비율을 보면서, 그 금액을 보면서 어떤 기업이 더 이제 퀄리티가 좋은지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결론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실제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쪽에다가 이제 HBM을 넣는 그 상황부터가 아마 진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SK하이닉스는 못 따라가죠. 이미 하고 있는 기업과 이제 도전하는 기업과는 뭐 다르긴 하죠. 있죠. 이게 왜냐면은 이게 참 재밌는 게, 엔비디아 저렇게 주가가 잘 가는 걸 어떤 사람은 좀 격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래픽 카드만 있어서 뭐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치면 DRAM 가지고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제가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어쨌든 뭐가 제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안 갈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가지만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D램을 넣든지 뭘 넣든지 간에 어쨌든 고사양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고사양의 어떤 퀄리티의 제품이 나오기를 바라는 건데, 뭐 XR이든 VR로든 연결돼도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시각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끝판왕을 그쪽이랑 같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거는 진짜 장기적으로 디스플레이는 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컴퓨터도 보면 우리가 컴퓨터 남자들은 조립 많이 해보잖아요. 그럼 그래픽 카드 사고 DRAM, 램 사고 뭐 사고 다 사잖아요. 걔들 다 같이 올라온 영상이죠, 사실은. 반도체 램 가지고 뭐 할 건데? 이거 가지고 전지할 수도 없고, 그래픽 카드 가지고 뭐 할 건데? 뭐 카스tom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봤을 때 오히려 PC 시장도, 지금 보면 PC 시장, 그러면 인텔 같은 애들도 조금 올라갈 수 있겠다. 그죠? 인텔 델 뭐 그쵸. 그렇게 치면 또 그러면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AI가, 지금은 AI에 관련된 제품만, 이제 그 부속품만 올라가는데, 이게 시간을 두고 디스플레이와 컴퓨터 시장 쭉 퍼지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낙수효과 비슷하게 되면서 IT가 빵 뜨게 되죠. 근데 또 좋은 건 뭐냐면 지금 금리 인하기예요, 이제.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면 이제 IT 쪽은 이제 날개 다는 거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전 오히려 이번 랠리는 무조건 IT가 이끌 거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전기차 이런 애들이 이끌 거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 금리 인상기면 이런 말씀을 강하게 못 드려요. 근데 금리 인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쪽 라인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보고 있어서 결국은 이 엔비디아의 H백이라든지 그런 거에 낙수효과 같이 떨어지는 게 당연히 D램 떨어지죠. D램으로 떨어지고 디스플레이 떨어지고 이게 나중에 PC 시장까지 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될 거라 봐요. 그럼 나중에 저 뒤에는 게임도 되려나? 고사양 게임들? 그쪽도 되려나? 근데 게임은 너무 먼 미래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어떤 관련된 종목들의 베이스는 시장 베이스는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일단 지금 조정 많이 받았네. 엔비디아 사야죠.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시점 내려오지 않았나요? 근데 엔비디아는 이게 웅달책방에 제가 2년 전인가 1년 전에 그때 한번 말씀을 190불? 얼마였지?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그때 이제 리플 탁 안 좋았죠. 근데 그 이후에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엔비디아의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 되게 많았었어요. 조정 왔잖아요. 전 지금 엔비디아 사도 된다 봐요. 굳이 중소형주 작은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잘 가는 놈 사면은 마음 더 편한데 왜 굳이? 괜히 밑에 거 사가지고 엔비디아 형님 오늘 올라가셨는지 떨어졌는지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정받았던 엔비디아 사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미국 주식은 지금 뭐 그쪽을 사고 싶다 하시면은 다른 것보다는 그냥 엔비디아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큼지막한 애가 나아요. 저는 사실 지금 좀 큼지막한 애들이 낫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인가? 이번 주 목요일인가? 또 2차 이제 회의한다고 하는데 밸류업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지주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대형주 위주로 먼저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데 그 낙수 효과 떨어지는 거 기다릴 바에 차라리 먼저 대형 큼지막한 애 사는 게 맞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게 괜찮다 봐요. 오히려. 그리고 뭐 포스코 홀딩스도 지주사고 그리고 에코프로도 지주사고. 그 지금은 증산을 아직 고민할 시점은 아닌 거라 보고 있는데 분명히 증산한 시점은 올 거라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 이제 삼성이 증산하는 시점쯤 돼서 중소형주 봐도 되겠다. 그때쯤 돼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진짜 발바닥 끝에서 매수해서 머리 끝에서 팔고 싶어요.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아예 포기하고 차라리 좀 올랐을 때 무릎에 사가지고 그냥 어깨에 판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는 그게 맞다고 봐가지고 오히려 삼성이 증산하는 시점이 되면은 오히려 그게 이제 수요가 그만큼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맞춰서 이제 한다라는 식의 어떤 풀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때 해도 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네요. 너무 늦으려나? 제가 예전에 2차전지가 되게 핫할 때 반도체를 매수를 꼭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오라는 얘기했다가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셨잖아요. 제 방송 올해 뭐 오늘 처음 저를 보신 분 말고 뭐 최소한 제 방송 웅달에서 한 2, 3년 이상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2차 전지 쪽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한 번 더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공포와 탐욕의 지수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게 피어까지 내려왔습니다. 공포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공포까지 내려왔을 때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또 되게 좋았잖아요. 지금 피어까지 내려왔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시점 좀 공포감을 즐기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참 어렵고 손가락이 안 나긴 하는데 좀 어려우시다면 조금 하셔가지고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는 셀인메이보다는 저는 바이인메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촬영하는 4월 말보다 올 연말에 지수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거니까 오히려 투자를 하신 다음에 중간에 괜히 많이 보지 마시고요. 그냥 본업하시고 뭐 보너스 받으시면서 투자하시고 그게 올해는 정말 좋을 것 같아서 변동성 클 겁니다. 앞으로 시장은 진짜 시장 돈 부을 때처럼 쭉쭉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제가 한번 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2004년도 7년도 랠리에 코스피 기준으로 3배가 올라갔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지수 기준으로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에서 20%를 미는 종목으로 치면 30%가 밀리는 조정이 있어 왔어요. 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정이 있을 것이고 변동성이 클 거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덤덤해지고 잘 안 보는 거. 네, 그렇게 투자하시면 올해는 진짜 괜찮으신 투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